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매추어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시점은 사실 불이익 거래 강제 전입니다. 그런데 경쟁 제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장은 이미 불이익 거래 강제가 일어난 후인 2010년 4월 이후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 거절로 인해 NLD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엔서치가 자신의 독점력을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로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산업 전체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주장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인터넷 광고 플랫폼 사업자 피시민 NLD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가격 남용 사건입니다. 피시민이 광고비 산정 요소를 변경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시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관은 관련 시장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본 사안에서도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관한 건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서 국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으로 시장 획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시민 NLD는 직접 인터넷 포털을 운영하는 업자가 아니고 인터넷 광고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광고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터넷 광고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는 논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한 논지에 따른 시장 획정을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 광고는 상호작용성, 즉각적 반응성, 시공간의 무제한성 등 다른 매체의 광고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광고 시장은 TV, 신문, 라디오, 모바일, IPTV 등 기타 매체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색형, 노출형, 이메일, SMS, 제휴 마케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사안과 관련된 검색 광고는 기타 유형의 광고와는 상이한 특성을 보이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광고 시장 중에서도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으로 시장을 한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피시민께서는 심사관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실제 광고주들은 노출형 광고와 검색 광고를 대체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인터넷 광고 이용들도 인터넷 광고라는 범주하에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 광고 시장이 아니라 인터넷 광고 시장으로 관련 시장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주들은 인터넷 광고를 유형별로 대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실제로도 유형에 따라 광고의 내용 및 광고주가 구별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시민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시민 NLD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까? 네, 만약 관련 시장을 국내 인터넷 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으로 획정한다면 피시민 NLD는 엔서치의 자회사로서 두 회사는 경제적 공유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엔서치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한 NLD 역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련 시장을 국내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으로 볼 경우에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 점유율을 따져볼 때 피시민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장에 동태적 특성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피시민 NLD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장을 인터넷 광고 시장으로 획정한다면 피시민의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장을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으로 획정한다면 잠재적 경쟁 압력을 고려할 때 피시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심사관 피시민의 의견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관련 시장은 인터넷 포털 검색 광고 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고가 실리는 포털 네이버로의 쏠림 회사 및 피시민과 모호 회사 간의 특수한 관계들을 고려해 본다면 잠재적 경쟁의 압력이 있다는 피시민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네,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피시민 NLD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음으로 가격 설정 행위에 대해 검토해야 하는데요. NLD는 검색 광고 가격 책정에서 경매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관 측 경매 방식에는 NLD가 가격 설정 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가격 체계를 개발한 칠표 구준 표시를 참고인으로 신청합니다. 허락합니다. 참고인 구준 표시 출석하셨습니까? 네, 출석하셨습니다. 참고인 나와주세요.
잔디야,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나와. 제발 이러지 좀 마. 정말 더럽고 유치해. 상무위과 심사관은 본 사안과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하지 말고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CPC 과금 방식에서 NED가 자의적으로 검색 광고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까? 성인들, 뭐 그까지까지 설명시계나 필요해? CPC 광고 과금, 그거 그냥 품질 지수랑 순위 지수 도출해서 나온 과금액에다가 실제 클릭 지수랑 광고 게재 영역별 가중치만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NED가 기존 최상의 5줄에서 매출액의 35%를 차지하는 키워드 1000개에 한해서 그걸 20% 상승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전적으로 NED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가격 인상이 불가능할 수가 있겠어? 네, 변호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면 참고인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광고 게재 영역별 가중치를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환율로만 영역별 가중치가 결정되었으나 사실 영역별 가중치의 결정에는 전환율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과금 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오류를 개선시킨 것입니다. 이는 광고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피시민 NED가 검색 광고의 가격을 높게 변경하는가 법 제3조의 2, 제2랑 제1호의 가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1호의 2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관들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공리적 남용 행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 시장보다 가격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그 규제의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 제1호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원가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격을 변동하는 경우를 공리적 남용 행위로 규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 변경인가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으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원가는 가격 결정과 상관이 있는 비용을 전부 포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포털 광고 사업은 원가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특정화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색 광고의 원가에는 NED가 검색 광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모두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 검색 광고의 비용은 공통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NED의 다른 사업 영역인 노출형 광고 등에 지출한 비용 또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검색 광고의 원가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서치와 NED는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 관계로 한 회사의 비용이 다른 회사의 비용에 포섭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원가에는 엔서치의 비용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엔서치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콘텐츠를 통해서는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를 통하여 대부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주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콘텐츠를 이용하는 포털 이용자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엔서치가 공급하는 콘텐츠 원가도 결국 포털 이용자를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엔서치의 콘텐츠 원가 변동도 광고의 원가 변동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광고와 관련되는 비용 외에도 엔서치의 지급 수수료 등 콘텐츠 구입 비용, 홍보 및 마케팅 비용을 원가에 포섭하여야 합니다. 저희도 NED의 광고 부분 비용을 공통비의 성격으로 원가에 포섭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서치의 비용을 원가에 포섭한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적 동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엔서치에서 지출한 비용은 검색 광고의 원가에 포섭할 수 없습니다. 엔서치의 콘텐츠와 관련된 지출, 네이버에 대한 홍보 비용 등과 관련된 검색 광고 매출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가 없고 또 포털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데는 포털 이용자에 대한 유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상 엔서치가 NED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사를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듯한데요. 그러면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더 논점이 없습니까? 심사관은 NED가 엔서치에 지급하는 지급 수수료가 원가 산정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NED의 지급 수수료에는 엔서치에 대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 대한 수수료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동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엔서치의 수수료만 분리하여 원가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심사관이 NED의 가격 인상을 가격 남용으로 무리하게 포섭하려는 결과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지급 수수료로 처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CPC 과금 체계에 따라 광고주가 NED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 비용을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함께 참여한 사업의 수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검색 광고의 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NED 엔서치에 대한 지급 수수료의 원가 포함 여부에 따라서 원가 상승률에 큰 변동이 있는 건가요?